네, 또 반갑습니다. 이제 네 번째 과목 경관 생태학에 대해서 그 시험 과목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차 문제들은 다 좀 평이해요. 아주 뭐 까다로운 문제 한두 문제를 빼놓고는 이제 평범하고 평이하기 때문에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이지만 제 네 번째 과목이기 때문에 제 4과목이기 때문에 61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관 생태학의 특성이 아닌 것은 경관 생태학 교과목에 경관 생태학의 정의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그 개요적이고 개괄적인 문제지요. 자, 경관 생태학은 경관에 관한 생태를 다루는 건데 식물 생리에 적합한 환경을 연구한다? 아니죠. 이건 식물 생리학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 1번부터 잘못된 거고요. 공간적인 이질성의 발달과 역동성. 이제 말이 어렵지만 이질적인 경관 사이의 상호작용과 교환. 생물적, 비생물적 가정에 대한 이게 이질적인 거죠. 생물적, 비생물적 이게 이제 이질적인 그죠? 이질적인 가정에 대한 공간 이질성의 영향 뭐 이런 것들 같은 말을 막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계속 이질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경관 생태학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자연 생태계에 이제 그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을 포함해서 이제 그 높은 차원의 그 개를 어떤 시스템 아니면 어떤 그런 영역을 경관으로 파악하고 그 구조라든가 기능, 그죠? 동태를 연구하는 생태학 분야를 경관 생태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 안에서의 이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에는 이제 자연이라는 것과 인간이라는 이 이질적인 것들이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것들이 상호작용하고 교환하는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야 되는 게 경관 생태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관 생태학에 대한 특성이 아닌 것은 그러면 뭐라고 막 복잡한 말이 있지만 결국에는 식물 생리학에 관한 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과 경관 생태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경관 생태학의 개념적인 걸 묻는 거예요. 첫 번째, 파편과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은 공간이 변형된 결과이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산림 조각의 변화에 대한 경련 변화를 알 수 있다. 네, 알 수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이제 그 이거 경관 변화를 알 수 있다 되고 아까 경련 변화 경관 변화를 알 수 있다. 네, 경관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렇죠. 토지 이용의 변화와 파편화는 조각의 크기와 조각들 사이의 연관성을 증대시킨다가 연관성을 감소시키는 거죠. 예,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관 변화의 유형과 생태적인 가정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경관 생태학의 중요 이슈이다. 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변화와 함께 녹지의 파편화 문제. 녹지의 파편화가 왜 일어나냐면 농업을 확장시킨다든가 도시화가 일어난다든가 산업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자꾸 이제 녹지의 파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 수준을 감소시키게 되고 서식지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경관 생태학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학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63번 문제입니다. 도시 생태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도시 생태계는 이제 일반 우리가 자연 생태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요. 유전자 정보의 고립화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저하된 상태이죠. 자연 생태계가 가지고 있던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렇죠. 상실한 경우가 허다하다 맞고, 도시 생태계는 배후에 도시를 지원할 독립 영양 생태계가 존재할 경우에만 유지될 수 있다 맞죠. 생물 군집과 물리 환경 사이의 독립적인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으로 균형적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균형이 깨졌죠.
그래서 도시 열섬 현상이라든가 뭐 대기 오염물의 정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균형이 깨진 거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건강도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생태계의 특성을 제가 여기 밑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도시 열섬하는 대기 오염 물질 정체라든가 도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는 서식 생물종의 변화라든가 생태계 구조 변화, 지구 환경 변화에 약한 생물종을 멸종하게 만들었고, 도시는 엄청 건조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물이 비가 오면 그 비가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다 이제 배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상으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생물종 성장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생태계 오염 물질이 빗물로 잘 이렇게 씻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막 증가하죠. 엔트로피라는 건 도시의 여러 가지 환경에 그런 질서가 다 깨졌다, 무질서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이제 생물권적인 엔트로피도 증가했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건강 위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법질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그만큼 무질서해지잖아요. 그러면 사회 범죄도 증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도시 생태계의 생물적 생태계, 사회적 뭐 생태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이렇게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한 생태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인공 경관 생태 이용 또는 종류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인공 경관이라는 것은 뭐 도시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인공화되어진 경관이 되겠죠. 예. 그래서 경작 지역이라든가 도시화 지역이라든가 뭐 조림도 인간이 인공적으로 한 거잖아. 이런 것들은 다 인공 경관이 되겠습니다. 도시, 농촌, 경작지가 다 인공 생태계가 될 거고, 습지 및 산림 지역은 자연 경관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이 되겠죠. 간단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 경관 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친환경적 계획 기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도시 경관 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계획법이 아닌 것은 뭐 찾아보세요. 비오톱 지도화, 경관 생태 계획, 인공 지반 녹화, 하천 정비와 복구. 예. 다 답이냐 아니냐. 여기서 이제 비오톱을 지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간 그 도시 경관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비오톱을 많이 형성하는 것은 그만큼 더 자연 환경을 많이 도시 안에 끌어들이는 거니까 그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경관 생태도 이제 친환경적인 거, 그다음에 인공 지반을 녹화하는 것도 친환경적인 계획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하천을 정비하고 복구하는 건데, 여기에 특별히 이 하천 정비를 친환경적인 뭐 하천 정비라든가 뭐 친환경적인 복구라든가 이런 말이 없이 딱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그 정비하고 복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친환경적 계획 기법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65번 문제는 약간 우리로 하여금 혼돈을 갖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하천 정비와 복구가 그나마 가장 이제 계획 기법이 아닌 거리가 먼 것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경관 생태 도시 계획 그 생태적인 도시 계획이나 개발을 위해서 도시 경관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명들, 지침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지침들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침들 몇 개를 쭉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66번 문제입니다. 자, 도로의 비탈면 녹화를 위한 중요 검토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탈면이 얼마나 경사가 져 있는지를 봐야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탈 사면의 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녹화를 위해서는 어떤 식생 공법을 쓸 건지, 그 다음에 사면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탈면 녹화를 위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교통량은 좀 2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교통량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비탈면의 침식과 세구를 방지하여 비탈면의 안전과 보호를 도모하고, 그죠? 야생동물의 먹이와 은신처 제공 및
경관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비탈민 녹화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존 녹지와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되고 종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식물 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토지 이용이라든가 산림 구조라든가 비탈민의 토질이라든가 경사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기보다는 거리가 먼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교통량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조금 뭐랄까 똑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관계가 적은 것, 좀 더 거리가 먼 것 이런 선에서 답을 찾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갯벌에 관한 문제예요. 갯벌. 다음 중 갯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갯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 개로 나눠요. 모래갯벌, 펄갯벌, 그 다음에 이제 모래와 펄이 섞여져 있는 혼성갯벌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변이라는 건 틀렸고 이거는 혼성 갯벌, 갯펄이라고 하고 구분하고 있고 펄갯벌에서는 갯지렁이가 우점합니다. 맞습니다. 이 펄갯벌 같은 게 특징이 모래가 차지하는 모래는 한 10%고요. 그 다음에 뻘이 우리가 뭐 뻘이라고 보통 하나 갯펄이니까 펄이라고 할게요. 뻘이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펄이라는 거는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펄갯벌은 어떻게 보면은 그 퇴적물의 그 간극이 촘촘하다, 좁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산소라든가 먹이 이런 것들을 찾으려면은 이렇게 그 펄 깊숙이 침투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지표면에 이제 구멍을 내거나 이렇게 관을 뚫을 수 있는 이런 그래서 바닷물이 침투하도록 하고 이런 곳에서 잘 자라는 거기 때문에 갯지렁이 이런 게 좀 우점하고 있고요. 모래갯벌은 모래가 90%, 모래갯벌은 이제 오히려 이제 모래가 훨씬 더 많은 게 되겠죠. 그리고 해수의 흐름이 느린 곳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 해수의 흐름이 빠른 수로 주변이나 해변에 나타나는 그죠? 이게 느린 곳이 아니라 모래갯벌은 해수의 흐름이 빠른 그죠? 수로 주변 이런 곳이나 해변에 많이 나타난다. 이게 잘못된 거고 펄갯벌은 펄 함량이 50% 이상인 갯벌이 아니라 이게 아까 90%라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푸시면 좀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다른 걸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갯벌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68번 쪽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번 SLOS, sloth, 뭐 single large while several small 이거에 이제 앞자를 따서 SLOSS 이제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도서 생물 지리학을 이제 육상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파편화된 서식처에 대한 논쟁이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도시 생물 도시가 아니라 도서죠. 도서. 그죠? 도서 생물 지리학을 육상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파편화된 서식체의 면적에 대한 논쟁이다. 예. 그다음에 서자를 넣을게요. 종수와 경관 조각의 크기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그리고 큰 경관 조각 주변 바탕에 작은 경관 조각이 산재하여 징검다리 서식체 역할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작은 경관 패치는 대형 동물의 유지에 유리하다. 여러 개의 작은 경관 패치는 절대로 대형 동물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죠? 대형 동물은 큰 경관 작은 게 아니라 큰 경관 조각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SLOSS 논쟁은 잠재적 결론을 내리자면 큰 경관 조각은 대형 동물에
유지에 유리하고 여러 개의 작은 경관은 서식처 다양성을 유지하거나 종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이제 이 이론이 처음에 나온 거는 도서 아까 말한 도서라는 건 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서 생물지리학을 육상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섬이 육지에 가까울수록 이입 종수가 많고 면적 클수록 작은 섬에 비해 멸종된 수가 적고 섬의 면적이 클수록 그죠? 그다음에 가까울수록 평형 상태의 종수가 많고 섬이란 단순히 바다의 섬뿐만 아니라 도시 내 녹지, 호수 등 파편화된 패치를 의미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SLOSS라는 이런 도서 생물 지리학에서 이런 이제 논쟁을 끌어오게 된 겁니다.